안녕하세요. 조선과 세계를 연결하는 주간 조선타임즈입니다. 조선 뉴스 첫 번째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목숨 걸고 일하는 러시아 노동자들. 데일리 NK가 최근 러시아에 파견된 조선건설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 사진을 여러 장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 속 건설 노동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확보한 사진은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러시아 극동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건설 노동자들의 작업 현장을 촬영한 것으로, 사진 속에는 러시아 파견 건설 노동자들이 지은 주택이나 별장, 단층 상가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데일리 NK가 입수한 사진에는 한 건설 노동자가 한겨울에 얇은 나무 판자 위에서 작업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2층 이상의 빌딩을 짓는 건설 현장 철제 구조물 사이에 혹겹에 나무 판자만 놓여 있을 뿐 다른 안전장치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현지 대북 소식통은 조선건설 노동자들은 자재값을 아껴야 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건물을 완공해야 하기 때문에 10층 이상의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작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만 설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무 판자 위에 올라갔다가 발판이 부서지면서 추락하는 사고도 종종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작업 중에 사고를 당했다 해도 치료에 드는 비용은 전부 노동자 본인이 부담해야 해. 큰 부상이 아니면 대부분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건설 노동자들은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12시간을 넘기는 그야말로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짧은 공사 기간 안에 건물을 완공하기 위해 야간에 조명을 켜놓고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작업하는 날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특히 건설 노동자들은 겨울철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극한의 추위에도 공사 기일을 맞추기 위해 오랫동안 작업하는 날이 많은데 방한복이나 장갑 등 방한용품이 낡거나 몸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일리 NK가 확보한 사진에도 건설 노동자들이 겨울철 작업복 위로 하얀 노끈을 허리춤에 질끈 맨 모습이 눈에 띕니다. 소식통은 겨울철 동복이 몸에 맞지 않을 때가 많다며 옷이 너무 크면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람을 막기 위해 노동자들이 허리에 끈을 동여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 건설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을 보면 인권이라는 가치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경우가 많다며, 게다가 노동자 개인에게 할당되는 임금도 너무 적어 러시아에 나온 뒤에 후회하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UN 제재 오른 만수대 그룹. 아프리카에 동상 짓는 외화벌이 인력 파견. 조선 만수대 해외개발회사그룹이 다양한 부서에서 선발된 인재들을 해외에 파견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수대 해외개발회사그룹은 조선의 예술과 건축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만수대창 작사의 해외 사업 부문으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명단에 오른 곳입니다. 데일리 NK 조선 내부 소식통은 지난 7일과 8일 2차에 걸쳐 문화예술 분야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 계획이라는 명목으로 30여 명이 중국을 경유해 짐바브웨, 앙골라, 나이지리아 등의 국가로 파견됐다고 전했습니다. 파견된 이들은 만수대 창작사와 인민군 창작사 산하 창작단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선발된 예술, 건축 및 형상 설계 분야 전문가와 엔지니어들로 조선에서 고급 외화벌이 인력으로 통한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번 파견은 조선의 예술과 건축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국제 프로젝트 참여를 명목으로 이뤄졌습니다. 조선 내부적으로는 작년 12월부터 모집 선발 과정이 진행됐으며, 그렇게 선발된 인력들은 파견지에서 대규모 동상 및 기념물 건설 프로젝트에 착수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파견 인원들은 현지 국가의 역사적 인물이나 상징적 사건을 기념하는 동상과 기념비를 건설하거나 미술작품 판로를 개척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며, 현지의 문화적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예술적, 기술적 기량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계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식통은 이번 파견은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 국가계획분 외화벌이를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파견에 앞서 진행된 집체 교육에서는 만수대 해외개발회사 그룹이 앞으로 국제 문화 교류 개발 계획을 통해 외화벌이를 활성화하고 조국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한몫할 것으로 국가는 기대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국가는 이번 파견이 앞으로 우리의 예술과 건축 기술 수준 정도를 제3세계 나라들을 통해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다방면적인 전략이라면서 국제적 문화 교류와 외화벌이 활성화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선 외교관들에게는 이번에 파견된
인력들을 맞이하고 각국 대사관들과 협력해 현지 업자들과 연계해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라는 당국의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무역일꾼 휴대전화 검열 강화, 간첩죄까지도 적용. 최근 조선 당국이 무역회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검열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역에 참여하는 지방 회사들이 증가하면서 해이해질 수 있는 무역 부분의 기강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조선 내부 소식통은 데일리 NK에 지난달 중순부터 보위부가 외화벌이 기관의 무역일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며 보위부는 이들이 대외 사업 요강을 따르지 않고 밀수 등 불법을 저지른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약초 광물 등을 밀수출한 자, 국가에 허가받지 않은 임가공 사업을 주도한 자, 조선 인력 수출에 관여해온 외화벌이 무역기지장 등이 집중조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식통은 중국 손전화를 이용해 신원미상의 대방화에 연락한 사실이 확인된 무역일꾼들도 간첩죄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역일꾼들이 중국 휴대전화를 이용해 중국 대방들과 연락하는 것은 무역거래를 위한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당국이 휴대전화 기록까지 세세하게 검열하면서 이를 문제 삼고 있다는 겁니다. 보위부는 외화벌이를 한다는 구실로 불법으로 손전화를 사용하고 반사회주의 요소들을 우리 사회에 끌어들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휴대전화를 검열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은 지난 2020년 말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채택한 이후 주민들의 중국 휴대전화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데 무역일꾼들도 예외로 두지 않고 이들이 공무를 위해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시하는 모습입니다. 더욱이 조선 당국은 무역일꾼들의 중국 휴대전화에서 미심쩍은 통화 내역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체포해 법적 처벌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보위부는 손전화 통화 기록을 살펴보면서 상대 통화자의 신원 정보까지 조사하고 있다며 무역을 위한 통화가 아니라 사적인 연락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 손전화를 회수하고 간첩죄로 다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의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보니 무역회사들의 분위기도 바짝 얼어붙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간첩죄로 걸리면 뇌물을 써도 법적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며 무역일꾼들은 혹여나 손전화 사용이 문제가 될까 두려워하며 중국 손전화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역일꾼들은 어렵게 연결된 중국 대방과의 연락이 끊어지거나 무역 거래를 지속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세계뉴스 첫 번째입니다.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 한국도 맞불,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 조선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내용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20일 오후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를 연 뒤 조로 정상회담 결과에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실장은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 공격을 가정하여 군사 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다 라는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하며 우크라이나의 방독면 등 비살상 군수물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방침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할 경우 국제적 논란에 휩싸이고 한러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이날 언급은 살상무기 지원을 당장 실행하기보다는 러시아가 민감해하는 무기 문제를 건드리면서 테러 압박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조선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행정부와 미 의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일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산 무기로 모든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전격 허용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한국, 일본 등과 핵공유 협정을 맺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 북러 관계 강화 못마땅하게 여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조로가 양국 관계를 격상한 가운데 중국이 조로 양국의 밀착을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9일 BBC는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위해 탄약이 필요한 푸틴 대통령과 돈이 필요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필요에 의해 서로 끌어안았지만
중국은 이들의 밀착을 경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BBC는 또 제재를 받는 조로 정권은 무역과 영향력의 핵심 원천인 중국을 자극하는 것을 경계했을 것이라면서 푸틴 대통령도 김 위원장과의 확고한 우정을 강조하면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 한계는 바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시 주석이 자국의 두 동맹국인 조로가 관계를 급속하게 강화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포착됐었다면서 중국 측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 5월 방중 직후 평양을 방문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와의 관계 처리에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과 관련해 시 주석은 이미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러시아의 부품 판매 등 지원을 중단하라는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고 이런 경고를 무시할 수도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라고 BBC는 분석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성장 둔화를 극복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과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면서 시 주석은 버림받은 사람 취급을 받거나 서구의 새로운 압력에 직면하는 것을 원치 않기에 서방과 러시아의 관계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선 역시 중국을 더 필요하고 중국을 잃기엔 중국이 너무 중요하다면서 이는 조선 석유의 4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러시아에서 수입되지만 무역 거래의 최소 80%는 중국과의 거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BC는 만약 상대가 김정은이 아니라 시 주석이었다면 푸틴 대통령은 몇 시간 늦게 도착해 상대방을 기다리게 하는 일을 감히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중국은 조로 모두가 애원하는 상대이며 중국이 없으면 이들의 정권 모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세계와 조선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조선 타임즈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